원군으로 왔던 텔레포스의 아들 에우리필로스마저 죽고 나자 트로이는 튼튼한 성벽의 의지에 수성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로이 성벽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지어준 것으로 그리스 군사들은 야전에서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었죠. 그리스군 지휘자들은 트로이 함락을 위해 헬레노스가 알려준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져오는 것과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참전하는 것은 해결되었고 이제는 펠롭스의 유골을 가져올 차례였습니다. 펠롭스의 유골 중에서 특히 그의 어깨뼈가 필요하였죠. 펠롭스는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 그리고 메넬라오스의 할아버지입니다. 펠롭스의 아버지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플루토에게서 태어났으며 소아시아의 리디아의 어느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정도로 제우스의 총애를 받았지만 점차 오만해졌죠. 신들을 초대한 자리에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요리에 접대하여 신들을 시험하는 잔인하고 불경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신들은 그가 내어온 요리를 알아채고 분노하였지만 오직 데메테르 여신만은 잃어버린 딸 페르세포네를 걱정하느라 넋이 나간 상태에서 한 점을 먹고 말았죠. 신들은 펠롭스의 육신들을 모아 그를 되살렸지만 그의 한쪽 어깨만은 결손이 생겼는데 데메테르 여신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희고 아름다운 상아를 내어놓았고 헤파이스토스가 이것을 다듬어 어깨를 대신하였습니다. 성장한 펠롭스는 바다를 건너가 피사의 공주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하며 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신과 모략으로 저주를 받았고 저주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지만 그의 왕국은 강력하였고 인근의 여러 왕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명칭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죠. 트로이를 함락하는데 왜 그의 뼈가 필요한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펠롭스가 아가멤논의 선조이고 마침 그의 고향이 트로이와 가까운 소아시아의 한 왕국이어서인 것일까요? 또는 신이 만들어준 그의 어깨뼈에 특별한 기운이나 승리를 불러오는 축복 등의 상징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가멤논은 사람을 보내어 피사에 안장되어 있던 펠롭스의 뼈를 배에 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배는 돌아오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었고 뼈는 유실되고 말았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발견되었고 트로이로 무사히 전해졌습니다. 트로이를 함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로이에서 팔라디온 신상을 훔쳐내는 것. 먼저 팔라디온이 무엇이고 어떻게 트로이에 있게 되었는지부터 볼까요? 제우스의 딸 아테나 여신에게는 어린 시절 같이 놀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트리톤의 딸 팔라스였습니다. 전쟁의 여신인 만큼 어린 두 여신은 전쟁 놀이를 하며 지냈었죠. 하루는 힘이 과하게 들어갔는지 아테나는 그만 친구 팔라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테나는 팔라스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 앞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 팔라스 아테나로 스스로를 칭하였고 팔라스의 모습을 딴 작은 동상을 만들어 자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테나가 팔라스를 기리기 위해 만든 작은 동상, 이것을 팔라디온이라 불렀습니다. 트로스의 아들 일로스는 프리기아의 한 왕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승하고 얼룩소와 젊은 남녀 50명씩을 얻었고 얼룩소를 따라가 소가 들어눕는 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얼룩소가 들어눕자 일로스는 이곳이 신탁이 말한 곳이 맞는지 제우스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제우스는 이에 응해 팔라디온을 던져주었습니다. 일로스가 건설할 새 도시 트로이가 제우스와 아테나의 보호하에 있을 것임을 알려준 것이었죠. 일로스는 도시를 세우고 도시 안에 아테나 신전을 짓고 팔라디온을 두었습니다. 신이 보내준 팔라디온은 트로이의 수호신상으로 귀중하게 보관되었고 트로이 사람들은 이 신상이 있는 한 도시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로스의 아들 라오메도는 트로이 성벽을 쌓아준 신들에게 약속한 보답을 하지 않아 신들의 총애를 잃어버렸고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황금사과의 주인으로 선택한 일로 아테네는 트로이에게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일리아스 6권에서 트로이의 여인들이 귀한 옷가지 등을 제물로 바치며 아테나에게 기도하였지만 여신은 받지 않고 외면하였죠. 팔라디온 신상이 트로이 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마 아테나 여신도 원하는 바였을 겁니다. 이 신성한 조각상을 훔치는 임무는 여러 그리스 장수들 중에서도 아테나 여신의 총애를 받는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에게 맡겨졌습니다. 전쟁이 잠시 멈춘 틈을 타서 두 사람은 거지로 분장하고 트로이 성으로 잠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해가며 귀동량으로 팔라디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죠. 우연히 길을 가던 헬레네는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구원자 시절의 젊은 오디세우스는
많은 구원자들 중에서 자신이 헬레네와 결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여겨 헬레네 대신 그녀의 사촌인 페넬로페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몰려든 구원자들이 헬레네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를 벌리지 않을까 하여 고심이 많았던 틴다레오스에게 꾀를 알려주고 대가로 헬레네의 사촌 페넬로페와 결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스파르타 왕가의 사위인 셈이고 오디세우스와 헬레네가 비슷한 시기에 스파르타에서 각각 결혼하여 자주 보아서였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거지로 변장을 했음에도 헬레네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습니다. 파리스의 죽음 이후 트로이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는지 헬레네는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고 눈 감아주었고 오히려 팔라디온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에 몸을 숨겨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아테나 신전으로 잠입했습니다. 팔라디온은 훔치려 할 때 신전의 사제에게 발각되었으나 두 사람은 사제 여럿과 경비들을 살해하고 신상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대체로 팔라디온 신상을 손에 직접 들고 운반에 간 사람은 디오메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로 돌아가는 길에 오디세우스는 팔라디온을 훔쳐낸 공적을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디오메데스를 뒤따라가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디오메데스는 위험을 감지했고 오디세우스의 칼을 빼앗고 그의 손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공격하기 전에 제압하여 자신을 해치려 한 증거가 확실치 않았고 트로이 공격에 오디세우스의 지혜가 필수적이었기에 디오메데스는 오디세우스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트로이의 수호 신상은 이제 트로이를 벗어났습니다. 트로이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겠네요.